주물 공장의 시계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 한편에 쌓아둔 흙더미를 부지런히 섞어주는 작업 차량. 포항에서 파온 흙이에요. 이제. 가마솥 만드는데 가마솥 속틀이라고. 속틀을 이제 저 금형에다가 다릴 거예요.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선 겉틀과 속틀 두 개의 형틀이 필요합니다. 먼저 흙으로 다져서 만든 둥그런 속틀을 거푸집 안에 채워넣고 틀과 틀 사이의 좁은 틈으로 쇳물을 주입시켜주면 그 모양 그대로 가마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잠시 후 기중기를 이용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자들. 가마솥 내부로 이 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솥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큰 거는 이제 미주도 쓰고 뭐. 요 뭐야 소도 때려서 잡아서 쓰고. 빗물 매운탕을 끓였을 적에 네. 이 가마솥으로 네. 저 일반 스텐솥, 양은솥하고 맛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아, 뭐 이렇게 매운탕이나 그런 찌개 같은 거 끓였을 때요? 네, 비린내가 안 나. 위아래로 분리된 거푸집을 얌전히 제자리에 마셔둔 뒤 그 안에 흙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여기에 다짐 기계까지 동원해 꼼꼼하게 눌러주는데요.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아, 다져줘야 돼요? 꽉꽉 눌러주도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흙 사이에 동그란 철판을 심고 또다시 흙을 다져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거푸집 안이 흙으로 빈틈없이 가득 차면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데요. 잠시 후 거푸집을 뒤집어 방향을 돌려 세우는 작업자들. 그리고는 거푸집의 바닥면을 떼어내는데요. 둥그스름하게 매끈한 속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엔 그대로 살며시 거푸집을 내려 빼내는 작업자들. 내쉬는 숨조차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한눈에 봐도 그 크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대략? 300kg? 아, 큰 거는요, 저 저 거푸집이요? 거푸집까지 다 전부 다 안에 것까지 다. 그렇게 공들여 빼낸 중자는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공장 한편으로 옮겨두는데요. 안 가도 돼. 기중기에서 내려놓는 순간조차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무사히 안착시킨 후에야 참았던 숨을 내쉬는데요. 조심해서 내려놓으시네요. 네, 쿵 그러면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충격 조금만 받으면요? 네. 가장 큰 숙제를 멋지게 해낸 작업자들은 이번엔 그보다 작은 크기의 중자를 만들 모양인가 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 작아 보이지만 이 역시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들어가는 흙의 양만 50kg이라고 하는데요. 솥을 만들기 전 속틀을 만드는 것부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쿵할 때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기중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거는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드네. 잠시 후, 아이고, 중자를 옮기다 그만 놓쳐버린 작업자. 놓치신 거예요? 아, 네, 놓쳤어요. 아, 무거우셔서 그런 거예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형태가 없어지네요? 네, 뭐 힘이 있어요, 흙이네. 이게 이러니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는 없다는군요.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요? 35개 정도. 그렇게 오전 내내 부지런히 중자를 찍어낸 작업자들. 목표한 수량만큼 만들어 놓고 보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한데요. 그제야 잊고 있었던 통증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맨손 체조로 잠시나마 뻐근한 팔다리를 풀어보는 작업자. 아니 지금 어깨가 뻐근해서 푸는 거예요. 이곳에선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데요. 에이구 은퇴해야 되는데 여기 일할 사람이 없어. 아,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기 뭐요 후배들 양성이 안 돼. 왜요? 힘들어서 일을 안 한다고. 여기 제일 젊은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 60인데. 69이요. 나이 70에도 기골이 장대한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59 막내. 곱게 만들어둔 증자 겉면에 웬 가루를 발라주는데요. 이게 흑연하고 백연하고 섞인 혼합된 거예요. 샘물 주입하고 나서 털 때 흙을 다 털 때 이제 잘 털리죠. 흙으로 만든 중자가 쇳물에 엉겨붙지 않도록 일종의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어지는 다음 작업은 800도의 가스불로 중자 겉면을 구워주는 겁니다. 솥 하나에 각각 20-30분 이상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요. 수분기가 많으면요 막 끓면서 폭발할 수가 있고 얘 샘물이 막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수분기를 없애주는 거죠. 모든 작업은 최상의 가마솥을 빚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 아래 실행됩니다. 그 시각 작업장 한편에선 흡사 밭을 일구듯 흙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작업자가 포착되는데요. 나무 괴짝처럼 생긴 틀에 쇠로 된 판을 올려 조립하는 작업자. 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프라이팬 언뜻 봐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꽉꽉 눌러주면 공간 생기지 말라고. 동그란 중자와 모양은 다르지만 흙을 다지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나무 틀을 반대로 돌려보니 이쪽은 아직 휑한 상태. 또다시 흙을 채우고 같은 방식으로 다져줍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귀퉁이 한쪽 구석을 뚫어주는데요. 뜸을 불죠 주입구에 틀을 드러내면은 위아래 모래틀을 삐어내고 나니 가운데 끼웠던 철판의 모양대로 상부와 하부의 모양이 그대로 찍혀나오는 모래 거푸집. 이제 가운데 철판을 빼고 거푸집끼리 다시 합쳐두면 프라이팬을 찍어낼 수 있는 거푸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모래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자. 그 시각 작업장 앞마당에선 내일 아침 용광로에 녹일 원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무려 2층 높이의 거대한 용광로가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광석에서 빼가지고 네. 선철을 뽑아서 사용 한 번도 안 한 거. 순수한 선철. 바로 그 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는 2층 높이의 원통형 본체 안에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 넣은 뒤 열풍을 이용해 녹여내는 구조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작업자. 산이 있어야 쇠를 녹히니까 이제 이게 이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는 석회석이 들어가고. 선철과 더불어 3대 원료 중의 하나인 코크스는 일정하게 높은 발열량으로 무쇠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과 불순물은 바로 이 석회석이 걷어내준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진짜 정신없어요. 완전 전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위험한 일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조금만 흐트러지면 사고 난다고. 이튿날 새벽 6시 다시 찾은 주물 공장. 쇳물을 녹이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용광로 하부 토출구에 토치를 갖다 대 불을 붙이는 작업자.
용광로 맨 아랫단에 채워넣은 코크스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이내 2층 용광로 위쪽으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시간 30분 후 용광로의 온도 역시 최고점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녹이는 쇳물의 양만 무려 4, 5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전통 용광로는 바람을 갖다 불어넣기 때문에 바람하고 타놓기 때문에 2100도까지 올라가요.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산화돼서. 잠시 후 불꽃의 색깔이 푸른빛을 지나 하얗게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네요. 아, 저게 좋은 불길입니다. 저렇게 불길이 저 정도면 온도가 기본상 올라가는 상황을 설명하죠.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한 2000도? 용광로 내부의 온도가 2000도를 넘어서자 굉음처럼 울려 퍼지는 바람 소리도 모자라 위협적으로 불꽃을 내뿜기 시작하는데요. 쉴 새 없이 솟구치는 불꽃에 서둘러 진흙으로 토출구를 막는 작업자. 샘물 튀어서 겨울에는 특히 더 써야 돼요. 이게 샘물이 튀면은 눈 적어가지고 다친 사람도 많아요. 네, 겨울에 특히 써야 돼요. 여름하고 틀려요. 아, 이게 뭐 군도차 때문에 튈 수가 있어요. 네, 참대 가면은 그냥 폭발해버려. 그 시각 작업장 안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상황. 쇳물이 용해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서둘러 거푸집을 대기시킵니다. 지난번에 흑연을 발라주느라 빼두었던 중자도 다시 거푸집과 결합시켜주는데요. 마음은 급하지만 서둘러 움직였다간 애써 만든 중자마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레 움직이는 작업자들. 끼워주시네요. 뗐던 거를. 요 틈 사이에다가 샘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샘물의 두께예요. 7mm, 8mm. 아, 그러면 그 나오는 가마솥 두께가 7mm, 8m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정해야 돼요, 이 두께가. 이게 틀어지면은 한쪽이 두껍거나 얇으면은 한쪽이 바닥이 얇아져서 오래 쓰지를 못해요. 거푸집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솥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얘긴데요.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을 받칠 하부 거푸집까지 덮어서 고정시켜주면 쇳물을 부을 준비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각 용광로 토출구를 막았던 진흙을 떼어내 봉인을 해제하는 작업자. 이내 새빨간 쇳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바가지에 쇳물을 옮겨받는 작업자들. 바가지 하나를 채운 뒤에는 다시 진흙으로 입구를 봉해버립니다. 4인 1조로 힘을 합해 쇳물을 옮기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가져온 쇳물은 다른 바가지에 옮겨 붓습니다. 잘 잡고. 한쪽 뒤로 나가야지. 뒤에. 드디어 시작되는 쇳물 주입 작업. 넘어. 여기서 뭐 쓰게. 넘어. 여기서. 크기가 있어갖고 혼자 보면 저기는 샘물이 안 가요. 아, 한쪽으로밖에.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퍼지는 거예요. 잠시 후 거푸집 위로 흙을 덮어주는 작업자. 오! 이게 뭐예요? 온도가 무려 뭐 100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실물하고는. 그러니까 이 압이 생겨요. 그랬더니 그 압이 빠져나오느냐고 한 번에. 그래서 그냥 소리가 뽕 나는 소리구나. 거예요. 네.
수증기 빠져나오는 소리에 간담을 쓸어내린 제작진과는 달리 그저 태연하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거푸집 속의 주물은 여전히 위협적인 온도를 자랑하는 모양새입니다. 동해 일출하고 똑같잖아요. 빨개가지고. 아, 흙은 또 왜 부어주세요? 식으라고요? 예. 식으라고 뜨거우니까 옆에 달려들지 못하잖아요. 쇳물이 더해진 거푸집의 무게는 자그마치 350kg이 넘습니다. 작업의 모든 순간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 거푸집과 가마솥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작업자들. 틀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도 솥의 열기는 실로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솥을 앞에 두고 곧바로 삽질을 시작하는 작업자. 바로 솥 안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던 소옥틀. 중자를 퍼내는 작업입니다. 와, 이거 흙 퍼내는 것도 장난 아닌데. 맞아요. 찌를 이렇게 빨리 하시는데? 뜨거워서 빨리 해쳐야지. 가만히 놔두면 말라버리면 수분이 말라버리면 삽질하기가 더 힘들어요. 흙이 굳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 하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작업자들. 마지막으로 바닥에 남은 흙을 뒤집어 엎어 털어내면 이제야 작업 하나가 끝난 셈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쇳물을 내리는 날이면 전시 상태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야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조 작업이 끝난 가마솥은 작업장 한편으로 옮겨 세워두는데요. 거푸집을 다 털어내고도 솥 하나만의 무게가 90kg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한편 작업장의 또 다른 한쪽 모래 주조장에선 이제 막 쇳물 주입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바닥에 깔린 거푸집의 수만도 무려 120개. 한 번 쇳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답니다. 마치 활화산이 이글거리는 용암지대에 온 것처럼 땅바닥에서 열기가 솟구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땅에서 작물을 수확하듯 삽질로 주물들을 걷어들입니다. 예, 소뚜껑. 소뚜껑 후라이팬. 네? 이렇게 이제 그 가스 저기다 올려놓고 굽는. 이렇게 주물 작업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배고프죠. 애기들이 이제 뭐 이제 그만두라고는 얘기는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그만하라 그러지.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조금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재미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직업의식을 가지고 내 직장이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직 두 가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연마와 길들이기 공정인데요. 연마 공정은 주물의 거친 부분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줘야 한다는군요. 드디어 마지막 공정입니다.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먼저 주물 작업과 연마 작업에 생긴 불순물들을 설거지하듯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수분을 토치로 말려주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를 발라주는데요. 참기름. 참기름? 저희가 식용할 수 있는 그 그럼 참기름이요? 우리 이 기름 우리 먹어요, 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군내가 안 나고 무쇠솥을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m) 이상의 솥은 1시간 이상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네요. 드디어 무쇠솥이 완성됐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용광로를 해체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샘물 불 거를 다 볶기 때문에 용광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남은 쇳물의 열기도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보셨지만은 이게 엄동설안에도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삼복도에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지 불가마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예, 이런 지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그런 보람에 이런 어려운 그 극한 직업을 갖다 택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